일본이 전 세계 대회에서 자신들의 수준을 공개해버려 망신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종료한 제70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일본 대표가 착용한 의상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허프포스트 재팬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중에서도 이스라엘 에일랏에서 강행된 미스 유니버스 대회 전통 의상 경연에서 일본 대표인 와타나베 주리가 착용한 의상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타나베가 착용한 의상은 분홍색 기모노풍의 드레스로 소매는 일장기 장식이 돼 있었는데요. 또 가슴 윗부분에는 일본이 한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드레스 색에 맞춰 분홍색 부츠와 가발 차림으로 양손에는 행운을 상징하는 마네킹의 코를 들고 의상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의상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의상을 소개한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 페이스북에 미적 감각도 격식도 없다. 일본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죠. 해당 의상은 내년 일본과 이스라엘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이스라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인데요. 환영과 축하의 의미를 담아 10에서 20대 패션의 중심지인 하라주쿠의 패션 스타일과 기모노를 융합시켰다고 이스라엘 대사관 측은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각국 대표가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의상을 제작해 경연을 벌인다는 취지에서 완전히 빗나갔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먼저 소개된 의상에서 벨트 부분은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으로 만들어졌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제 대회에서는 변경되기도 하였죠. 한 일본 네티즌은 이것이 해외에서 본 일본의 이미지라 생각된다면 유감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 때문에 자신들의 취향도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OTT 플랫폼 순위에 지각 변동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에 상륙한 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용자들을 사로잡으면서 경쟁사 넷플릭스를 처음으로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최근 일본 리서치 전문기업 오리콘이 진행한 2021 일본 내 OTT 플랫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죠. 이번 조사는 일본 내 18에서 84세 OTT 가입자 중 본인 계정으로 2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8,4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오리콘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OTT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고 이번이 5번째 조사입니다. 조사 시작 이래 줄곧 1위 자리를 내준 적 없던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자리를 뺏긴 것이죠. 미국 월트 디즈니가 선보인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달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며 디즈니 골수 팬들을 설레게 했지만 정작 출시된 이후 예상 밖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올해 하반기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연이어 선보인 탓에 다소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두고 표절과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던 일본인들은 이번 오리콘 조사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앱사이트 편리성, 콘텐츠 충실성, 비용 등 세 항목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해당 항목에서 모두 2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제 한국에게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선진 주요 7개국의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는 지표를 들이밀 때 일본은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석학이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났고 이것이 현재의 일본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쇠락한 상태로 내몰았다고 진단하였죠. 그는 어느덧 일본은 지칠 퇴출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탄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재무성 출신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국립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는 일본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 발간 경제지 겐다이 비즈니스에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유감스러운 그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단언하며 글을 시작하였는데요. 이어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동일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에서 일본은 한국에 크게 뒤졌다. 한국은 대학에 내실을 기하고 영어 실력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일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다양한 통계와 국제 순위를 제시하며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현재 OECD 발표 기준 2020년 평균 임금은 일본 38,515달러, 한국 41,960달러로 한국이 앞선 상태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죠. 2020년 기준 전자정보 순위도 한국은 2위로 일본은 14위로 밝혀졌습니다. 주식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한국은 최상위가 삼성전자로 14위에 올라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도요타 자동차는 고작 36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4,799억 달러와 2,444억 달러로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지만 나는 지난해 가을 5G 폰을 샀는데도 언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였죠. 그는 특히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변화 추이를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다고 한탄하였는데요.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일본 4146달러, 한국 31,496달러로 아직 일본이 높지만 일본은 2000년 이후 20여 년간 겨우 1.02배로 늘어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56배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0년 일본의 31%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현재 78%로 격차가 좁혀든 상태인데요. 세계 상위 100대 대학도 한국이 6개로 5개 대학이 선정된 일본보다 많은 상황이죠. 노구치 교수는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2배 이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뿐 아니라 양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추이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20년 후 일본의 1인당 GDP는 41,143달러, 한국은 88,894달러로 거의 갑절 차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죠. 그는 일본이 현재와 같은 지칠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는데요. 1986년에 만들어진 지칠은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선진국 클럽의 성격이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일본이 지칠 멤버로서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노구치 교수는 어딘가에서 구원의 신이 나타날 리 없다.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오직 일본인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인은 이제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